안녕 친구들, 뻔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펀 한국사, 재밌는 한국사, 오늘도 즐겁게 신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사 속 그날을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1637년 1월 30일, 바로 어떤 날이었을까요? 자, 인조 임금이 있습니다. 자,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인조를 공격했네요. 자, 이때 등장했던 청나라 태종, 바로 청나라 군대였던 모양입니다. 자, 인조는 결국 무릎 꿇고 굴욕을 당하게 되죠. 이 사건을 뭐라고 한다? 조선인조 15년 굴욕을 당하다. 장수 용골대 등이 인도하여 들어가 단 아래의 북쪽을 향해 자리를 마련하고 인조가 3개 구고두의 예를 행하였다. 3개가 뭐죠? 크게 무릎을 3번 꿇고 한 번 꿇을 때마다 3번씩 머리를 조아리는 거야. 그래서 합치면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게 되겠죠. 3개 구고두의 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했던 게 바로 인조실록 1637년 1월 30일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일까? 이 사건은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건 구성입니다. 인조반정 기억나죠? 광해군을 쫓아내고 능량군이 왕이 되었으니 이게 바로 인조라는 임금이었죠. 여러분, 이때 서인 세력이 중심이 돼서 쿠데타 일으켰고요. 남인 세력을 정치적인 파트너로 삼게 됩니다. 광해군과 그 집권 세력이었던 북인을 싸그리 숙청하게 되었겠죠. 자, 이때 그 전에 광해군이 했던 중립외교라는 정책을 바꾸어서 친명배금으로 바꿨다. 무슨 뜻이죠?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간 입장, 중립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명편을 들고 후금을 배척했다는 뜻이야. 그럼 누가 싫어하겠어? 후금이 싫어했겠죠. 후금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는 호란이라고 부르죠. 1627년 정묘년에 일어났던 호란, 정묘호란입니다. 자, 후금 만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친명배금 정책이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겠죠. 자, 후금이 침략해 왔는데요. 이때 우리 상당히 혼란스러웠었거든요. 여기저기 많이 뺏기고 수도까지 거의 오는데 이때 임주왜란과 마찬가지로 의병들이 열심히 활약을 해서 정봉수, 이립 같은 사람이, 그래서 이 의병의 활약으로 후금이 급히 조선과 손을 잡고 하의를 맺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이 점만 약속하면 돌아가겠다라고 했죠. 바로 형제관계. 자, 자기를 형이라고 생각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관계를 맺고 돌아갔죠. 기억해 볼까요? 정묘호란은 바로 후금이 침략해 왔고요. 친명배금 정책의 원인이 되었죠. 결과는 하의, 바로 형제관계로 화의를 맺었다.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후금이 말이죠. 저 북쪽에 강활한 몽골 초원까지 점령하면서 엄청 세력을 키웠죠. 그러면서 대칸, 중국식으로 따지면 황제 자리까지 올라간 거야. 그렇게 청이란 나라로 탈바꿈하면서 내가 이제 황제의 격인데 조선 왕이 형제관계 말이 안 되잖아. 너는 이제 나를 임금처럼 모셔라. 황제처럼 모셔라. 라고 무슨 관계요? 군신관계. 다른 말로 4대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조선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자, 최명길 같은 사람도 있고요. 김상환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논란이 분분했죠. 자, 먼저 최명길은 무슨 주장을 했는지 볼까요? 국력은 고갈되었고 오랑캐는 병력이 강성합니다. 하이하여 몇 년이라도 화를 늦춰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야? 당장 싸우지 말고 나중에 싸울지언정 지금 어떻게 하자? 손을 잡자 일단은. 자, 이것은 화해하는 것을 주장한다? 바로 주화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대로 김상헌은 어떤 내용을 얘기했을까요? 저들은 명예의 원수입니다. 차라리 나라가 없어질지언정, 우리 조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선 나라가 없어질지언정 명예에 대한 의리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상당히 강경하죠. 우리나라가 없어질지언정 명예에 대해 의리를 지켜야 된다. 어떤 의리?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의리입니다. 과연 그 정도의 의리일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하해하는 것을 배척한다. 그래서 척화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사대부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척화론에 가까웠습니다. 명예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돼요. 자, 이러자 당연히
청나라가 쳐들어오게 되겠죠. 청나라의 군신관계를 거부했으니까요. 자, 근데 말이야, 우리는 천천히 대비를 하려고 했고, 저들이 쳐들어오면 강화도로 피신해서 옛날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피신한 것처럼 섬에 들어가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저들의 저 청나라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던 거죠. 그래서 인조와 신하들이 미처 강화도로 대피할 시간도 얻지 못하고 부랴부랴 도망간 곳이 남한산성이었습니다. 자, 남한산성은 여러분 근데 준비가 지금 돼 있다 안 돼 있다? 예, 원래 예정됐던 곳이 아니잖아요. 식량도 없고 마침 이때가 한겨울이었어요. 춥고 배고프고. 자, 이때 1개월 동안이나 버티고 항전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먹을 게 없는데요. 그죠? 그래서 자, 결국 인조는 문을 열고 나가서 청나라 태종에게 저와 같이 용골대의 안내를 받고 담 밑으로 끌려가서 3개 구고도의 예를, 아주 굴욕적인 예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굴욕적인 사건을 기록한 비석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전도의 비석입니다. 이건 지금 어디 있냐면 여러분 우리 수학여행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놀러 가봤을 것 같은데요. 바로 서울의 롯데월드 있죠. 송파구에. 자, 그 잠실 쪽에 있나요? 하여튼 그쪽 바로 밑에 석천호수공원이 있는데 그쪽에 이 비석이 지금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날로 인해서 조선이 가졌던 세계관이 뒤바뀌게 됩니다. 오랑캐로 여겼던 청나라에 대해서 군신관계, 우리가 임금으로 받들어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황제에게 보내는 사신, 연행사를 파견하기도 하고요. 우리 이 두 번에 걸친 전쟁으로 임진왜란 이후에 또 거듭 전쟁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국토가 항폐화되고 막대한 곡물과 인질도 잡혀갔죠.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었고요. 왕자와 신하들도 끌려갑니다. 아주 몹쓸 짓을 많이 당했다. 그죠? 자, 이때 명나라도 이제 서서히 망했고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중국을 차지했는데 저들은 진정한 중화 국가가 아니다. 중화 국가, 중화 사상을 이은 진정한 정통성 있는 나라는 우리 조선이야. 조선이 작은 중화야. 이게 바로 소중화주의거든요. 비록 전쟁에서는 졌지만 마음속에서는 굴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언젠가 힘을 모아서 저들 오랑캐들에게 복수할 거야. 저 북쪽의 오랑캐를 정벌할 거야. 이걸 세 글자로 북벌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특히 인조 그 다음 왕 때, 아까 인질로 많이 잡혀갔다고 했는데, 그때 인질로 잡혀갔던 왕자, 복림대군이 왕이 된 게 바로 효정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가슴에 쌓인 게 많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북벌론을 강조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죠. 근데 이 준비는 열심히 했지만 복수의 대상이었던 청이 너무너무 가면 갈수록 힘이 세지는 거예요. 아마 중국 역사상에서도 보기 힘들 만큼 뛰어난 황제들이 연달아 출연했었거든요. 3명이나. 결국 점점 힘이 세지는 청을 보고 오히려 저들을 배워야 우리도 발달할 수 있겠다라는 북학론, 북쪽의 청을 배우자. 북학론이 바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등장하게 되었죠. 이 북학론을 주장했던 실학파가 바로 북학파입니다. 들어본 적 있죠? 네. 자,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배웠던 바로 그날 삼전도의 굴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배경과 과정, 결과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